자, 오늘 논술 첫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1년치 논술 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서는 논술을 조금 공부를 해본 학생도 있지? 해봤지? 아니, 모두 안 해봤어? 걱정하지 마라. 별로 그렇게 뭐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은데,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우선은 논술 막연하게, 논술이 어떤 거지? 되게, 그치? 학생들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답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줄 거고, 아마 한 이번 달 안에 진행되는 수업은 논술 문제의 어떤 특별한 단원을 다루기보다도 우리가 논술 답안, 그죠? 출제됐던 논술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런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논술 문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논증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렇죠? 논리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증명의 몇몇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추론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한 몇몇 스킬들이 있겠죠. 흔히 스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대부분 모범 답안이라고 나와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치?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롭게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리 정연한 답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아마 3월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낯선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적어도 답안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치? 그런 것들은 좀 대충 감이 왔을 때 4월 달부터는 논술에서는 그 증명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또 반 정도는 뭐 추론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창의성을 좀 보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고교 과정에서 배웠던 각 단원별로 4월 달부터는 아마 전반기는 각 단원별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들,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도 대충 나왔는데 그 부분 좀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좀 증명까지 다 해보고 거기서 좀 더 확장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즌 3쯤 됐을 때는 올해 나오는 각각 학교별로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에 대한 적응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수리논술의 이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수능 수학이랑 수리 논술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요즘은 한 3년 전, 2년 전이구나. 2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논술이 그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고교 과정을 벗어난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시 혹은 심화 수학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항의도 많아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만 이제 출제를 하는 게 되어 있는데, 답은 이게 교과 과정에 한해서만 출제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논술의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 과정이 있고, 더 나아가면 뭐 대학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과 과정에 준하는, 교과 과정과 그 준하는 내용이야. 준하는 내용이라는 뭐냐? 교과 과정은 비록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학 과정까지는 아닌데,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재시문으로 던져준다고. 살짝, 그치?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재시문에서, 그치? 그로 인해서 어떤 성질이 나온다라고 살짝 보여줘. 이 재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근데 과거에는 이 재시문들이 살짝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과정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뭐 1등급인 학생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푸는 게 전혀 어려움은 없겠죠. 하지만 수능 성적이 뭐 한 3, 4등급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몇 정리들, 그렇죠? 증명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스스로 연습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논술 문제 형식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재시문이 나와, 그렇죠? 어떤 내용을 던져준다. 쭉 나오고 뭐 재시문 1, 뭐 재시문
하면서 내용을 쭉 던져줘. 그리고 나서 혹시 논제 쭉 나오네. 논제 1번. 이 제시문에 의해서 쭉 내용을 읽고 어떤 문제를 하나 던져주는 거야. 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아니면 뭐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 제시문들이 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 하지만 준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지. 준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치?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문제를 못 풀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하면 그 연결 과정이야. 이를테면 우리가 뭐 사인 법칙이죠. 사인의 덧셈 생각하면서 대소님이 알고 있잖아, 그치? 요거는 이미 교육 과정이고 과거에는 교육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내용들이 있지. 예를 들면 백악 공식이라든지 반각 공식이라든지 혹은 삼백악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합차를 곱을 합차로 바꾸는 이런 공식들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 그러면 지금은 교육 과정에서 이탈했지만 그 내용들이 백악 공식이 굳이 대학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 있나? 아니죠. 우리가 이 덧셈 정리를 알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백악 공식까지는 정리를 다 해봤을 거야. 그죠? 반각 공식도 심지어는 뭐 코사인 제이법칙도 한번 다 유도를 해봤죠. 그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 내용이 나와야겠지.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만 들어가 있겠고 백악이나 그 반각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서는 반드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저는 수능 성적이 한 4등급, 5등급인데 논술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별 뭐 논술 문제들이 매번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대학교에서 일선 고등학교에 있는 그 내신 성적을 신뢰를 할 것 같냐? 안 한다고. 신뢰 안 해.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말이야, 그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다 동일한 시험으로 시험 본 거잖아. 그죠? 절대평가 딱 나오겠지, 그치? 하지만 내신 성적은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다르지. 일례로 한 2년 전에 용인에 있는 뭐 공고인가 그래서 그치? 여러분 공고생들도 대학 간다고. 상고, 그지? 상고라고 표현을 쓰지 않죠. 여러분 실업계라고 하잖아, 그지? 실업계 학생들도 대학 갑니다. 응? 실업계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었어. 그럼 내신 성적 겁나 좋겠죠, 그죠? 응. 그리고 반면에 저기 대원외고에 있는 한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 있다고 치자. 그치?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해서 소송을 먹긴 먹었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치? 용인 모 고등학교에서 1등급, 그치? 대원외고에서 4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내신 성적만 보면은 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 객관화된 시험을 딱 보면은 얘가 압도적으로 잘하거든. 그 용인 그쪽에 있는 전교 1등의 학생이 수학이 4등급이야. 전교 1등인데도 4등급. 근데 대원외고는 3, 4등급인데도 수학 1등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3, 4년 전이니까 고대에서는 각 일선 고등학교별로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지수를 만들어 놨어. 그게 소송 걸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건 없어졌겠지. 없어졌지만, 아니, 비록 교육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 학생을 실제로 뽑아서 가르치는 건 대학이잖아. 대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생을 뽑겠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말려, 그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텐데 내신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내신 성적 지금까지도 물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학과 공부가 잘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내신 성적이 설령 좋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능 내신 성적이 만약에 5등급이야. 5등급. 그럼 5등급인 학생과 1등급인 학생이 만약에 내신 성적별로 봤을 때 대학 입학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고. 예를 들면은 1등급인 학생이 그치 내신 성적 10점 만점으로 들어가잖아. 5등급인 학생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 아니야? 9.5나 9.6 정도밖에 안 돼.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는 논술로도 극복은 되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내신 5등급인 학생이 논술 내신 1등급을 내신 1등급을 극복하고 싶지는 않겠지. 내신 1등급인 학생은 내신 5등급인 학생 절대적인 차이는 나겠죠. 하지만 내신이 5등급인 학생이 이제 내신이 한 3등급이나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논술이라든지 혹은 뒤에 수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니까 너무 내신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내신 관리를 소홀히 하려는 건 아니죠.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왜냐하면은 내신 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그 지역적인 파트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왔다는 뜻이잖아. 그런 학생들이 당연히 논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겠죠. 그지? 근데 과거에 내가 내신 관리를 좀 부실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크게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교과 개념, 정의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수능 수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OMR 카드에 거기 직접 숫자를 쓰는 거 없잖아. 풀이과정 쓰는 거 하나도 없죠. 그지? 그냥 말 그대로 마킹만 잘해도 맞는 시험이 수능 수학이야. 이번에 보니까 30번 문제를 맞춘 학생들 겁나 많더만. 그죠? 원래는 전통적으로 21번, 20번, 그지? 29번, 30번이 겁나 어렵잖아. 아니 30번 맞춘 학생들이 겁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췄지? 딱 봤더니 문제가 100A의 제곱이라며. 그치? 그럼 100A의 제곱이면 거의 대부분 25 아니면 75라며. 애들한테 그렇게 통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25로 맞춘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자, 그게 바로 수능이야. 그러니까 수능은 과정을 보진 않죠. 결론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치? 논리 정연한 답안을 우리가 수능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수학적 능력을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수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죠. 만약에 문제는 잘 푸는데 얘가 남한테 설명을 못하든지 어떤 논리 정연한 과정이 부족해. 그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 대학에서. 그치? 그래서 만든 게 논술이라고. 자, 논술에서는 자, 수능 수학에서는 이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그치? 실제로 얘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이잖아. 근데 논술에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능 수학에서 그 중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 풀이의 과정을 직접 물어본다고. 그런 게 바로 논술입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논증 능력, 해석 능력, 서술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논증의 방법으로는 이제 직접 증명, 간접 증명, 뭐 수학적 기납법 등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수학과 지금 논술을 처음 접하니까 논술 수학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보자고. 수능 수학은 여기서는 이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첫 번째 계산 능력을 보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나오거나, 그치? 한 10번 안쪽에서 뭐 미지수가 없거나 단순한 계산,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그치?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2, 3번문에서 틀린 애들 있어, 그치?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10번 안쪽에서 틀린 학생들 있지,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자, 계산은 연산의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이죠. 쭉 보니까, 자, 봐봐. 요번 3월 문제를 선생님이 넣었습니다. 가슴 아프게. 그치? 자, 1번 같은 경우도, 그치? 이런 건 뭐, 눈으로 그냥 풀어야 되는 거죠. 손가락 갖다가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어? 2번은 그래도 한번 계산은 해봐야 되겠죠. 도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치? 물어보는 문제였고, 3번도 적분 스킬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라는 거죠. 이제 적분이란 이런 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 능력은 단순한 계산 능력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미지수를 낀다든지, 그죠? 혹은 우리가 최대 최소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몇몇 미지수라든지 변수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 되겠다.
자, 예를 들면은, 그죠? 이번, 서울시 교육시험 문제에서도 4번 문제를 보면, 그죠?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가 값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함수가 증가하도록 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그죠? 일개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개념이 숨겨져 있잖아. 이건 단순한 계산 능력을 조금 넘어선 내용들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해 능력이 되겠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 극한의 식이 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 극한의 식이 사실은 뭐였죠? 미분계수의 정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지. 그치? 응. 자, 6번은 야, 이 6번을 또 틀린 학생들이 또 많아. 그치? 내가 강조했었는데, 그치? 이항계수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NCR, 그리고 A의 N-R승 곱하기 B의 R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여기 봤더니 N-R승 구조가 없죠. 언제 안 보이지? 그렇지. A가 1일 때 안 보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거를 잘 찾아봤어야 됐죠. 살짝 꺼놨네. 그죠? 그 정도가 이제 이해 능력이 되겠고. 뒤에 이제 추론 능력, 가장 대표적인 게 수열이 되겠죠. 그치?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일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수열이잖아. 1, 3, 5, 7, 9,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치? 수능 수학의 추론 능력이고, 그죠? 수능 수학의 추론 능력이고, 이거를 만약에 논술 문제로 접한다면은, 그죠?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여기 들어갈 문제를 뭐 구체적인 풀이 과정 속에서, 그지? 여기 들어갈 숫자가 11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나열된 수열의 일반적인 항이 2n-1 것이라 추측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지? 뭐 예를 들면 수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법은 뭐겠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까지를 물어볼 거라고. 그게 바로 논술이야. 알겠습니까? 수능 수학에서는 요것만 찾는 거고, 그치? 논술에서는 찾아가는 요 과정을 서술하는 거. 그게 바로 논술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이미 우리가 무수히 많은 수능 수학에서도 해설지 보면은 모범담화 이런 나와 있는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문제 해결 능력 1번 봤더니 이제 2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말이 거창한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지? 2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 단원 이상이 걸쳐져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 주로 나오는 파트가 20번, 21번, 29번, 30번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즉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2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실생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타 교과의 소재를 사용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는, 그치? 어떤 이상한 공식을 하나 딱 던져주고 나서, 혹시 어떤 변수에 대한 성질을 쭉 설명해주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답안들 있잖아.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9번 문제를 봤더니 이것도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2가지의 단원이 나왔죠. 첫 번째는 이제 x의 n승을, fx가 리미트로 표현된 함수니까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적분 개념이긴 한데, 주어진 함수의 연속성을 파악해보면 fx가 구간별로 다른 함수로 나타날 텐데, 이제 중간에 코사인 함수가 나타나잖아. 그죠? 초월함수의 적분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다. 심지어는, 그치? 이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까지도 같이 담고 있는 복합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막상 풀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치? 이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마지막 30번 문제였죠. 뒤에 10번은. 그치? 30번 문제도 이 초월함수의 그래프, 이거를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사실 많이는 그려지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몇몇 유형들은 많이 연습하지 않았냐? 이 문제들, 특히나 A가 이제 음수라고 대놓고 나왔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프의 개형들 그리고 나서 그치 이 y = t라는 직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최대값의 그치 x좌표를 gt라고 나왔잖아. 그죠? 그 녀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서 불연속이 되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좀 더 다소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된다고. 근데 사실은 만약에 10번 문제는 지금 수능 30번 문제로 나왔지만 그죠? 이거를 만약에 논술 문제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ax 이렇게 a가 음수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할까? 구간에 따른 y는 gt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응? 논술 답안에 그래프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 넣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수능 기출 문제였죠. 자, 논술 봅시다. 수리 논술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논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예들을 이따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럼 논술 문제를 우리가 좀 잘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논제를 먼저 읽어라라고 나왔는데, 그치? 논제가 뭐냐? 옆에 문제를 딱 봤더니 말이야, 그치? 제시문이 나오죠. 제시문, 그치?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이렇게 성질이라든지 그치? 문제 어떤 사항을 딱 던져준다고. 그게 제시문이야. 말 그대로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물어보는 게 바로 논제라고, 논제. 근데 우리가 이거 언어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 문제 풀 때 어떤 지문 박스가 이렇게 있고 뒤에 딸린 문제가 한 3-4문제 나오지. 여러분들 어떻게 푸나? 처음부터 독해지문을 쭉 읽어?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쫙 파악하지 않냐? 그래서 쫙 파악한 다음에 요걸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치 우리 그 제시문을 읽어버릴 텐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으로만 문제를 쫙 찾아보잖아. 그죠? 논술도 마찬가지라고. 그치? 어차피 처음부터 제시문을 읽어도 논제를 보고 나서는 제시문을 또 읽게 됐거든. 처음부터 우리 논제부터 쭉 읽고 요런 내용을 찾아야 되네. 어떤 제시문이 나왔지? 쭉 보는 거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제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 제시문의 분석 단계라고 나왔다. 제시문은 논술 문제에서 제공되는 글로서 단순히 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부터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과 외의 과정이 나오는 경우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에 준하는 내용들이 될 거라고. 그렇죠? 넘어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교과 과정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게 되겠죠. 자, 근데 3번이 사실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3번. 수리 논술이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은 수능 수학이란 말이야. 그치? 서술까지 맞춰야 하는 시험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을 맞춰도 그 결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가 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다. 자, 용어는 그냥 용어는 막 쓰는 게 아니고 가급적 제시문이나 그치? 논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되 만약에 그것이 부족할 경우는 우리가 교과에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겠죠. 뭐 평균값의 정의라든지 지금은 중간값이 아니고 사이값의 정의라든지 그치? 뭐 최대 최소의 정의라든지 극대나 극소 이런 개념들을 써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오탄에 정확한 언급을 한 후 사용하는데 사실 뭐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제시문.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많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수식의 나열이 아니라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죠? 식만 다다닥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식을 이렇게 써놓고 글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채점자가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함수식을 만들어낸다면, 그치? 그 함수식을 단순하게 딱 써놓는 게 아니고, 그 함수식이 되기 위해서, 그치? 그 변수 x를 무엇을 변수로 x로 설정을 했으며, 이걸 글로 써줘야 된다고. 따라서 이러한 조작에 의해서 fx는 이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그치? x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정의역도 반드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채점 요소에서는 정의역도 반드시 그치 채점 요소로 들어가 있다고. 함수식은 정확하게 맞는데 정의역이 빠져 있어? 그럼 감점 요소가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짜여진 모범 답안들 있잖아. 우리 그 수능 수학에 나와 있는 해설들 있지. 사실 그 해설들도 보면은 요즘은 많이 말들이 생략되어 있긴 해. 그런데 선생님이 해설 답안을 쓸 때 쭈쭈쭉 쓰지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내용도 있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글로 써줘야 된다고. 그게 논술이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안 썼던 것을야 그거를 좀 친절하게 써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5번은 채점자가 알기 쉽게 수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글과 그림을 활용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넣어도 돼. 그 다음에 4번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의 숙지.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참고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안 보는데 선생님도 사실 교과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요즘은 교과서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 실제로 교과서가 되게 잘 만들어졌고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가장 정확한 게 교과서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쓰면은 욕먹을 일 없지. 그치?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는데도 틀렸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항의가 들어갈 내용. 그죠? 근데 어설프게 교과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썼으면 이제 근거 제시가 되게 근거가 없는 거라고. 야, 교과서에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의 정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자, 뭐 이를테면은 그치?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것이 개념의 숙지는 아니겠죠. 가령 수학적 확률의 경우 선생님이 지난 방학 동안에 확률과 통계 설명하면서 그치?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분이 있잖아. 단순하게 전체 경우의 수가 NS이고 해당 사건의 경우가 NA면 PA는 NS분의 NA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해당 사건, 요게 확률을 뜻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교과서에 보면 정확한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그치?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그죠? N분의 R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게 수학적 확률이었다고. 그래서 이 논술에서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됐고 실제로 우리 저 뒤에 예 문제 중에서 자 예를 들면 13번 고려대 2008학년도 기출문제에서는 그 수학적 확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5번 기본적인 정리를 직접 증명을 해보자 라고 내놨네.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잖아. 그냥 읽고만 넘어가지 말고 그게 수능에서는 그런 정리를 물어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에만 너무 치우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하고 넘어간다고. 그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 번쯤 나왔다면 실제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학생이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정리들은 직접 한번 유도를 다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이리 앉아, 앞에 앉아. 건일이도 원래 있는 거 아니었어? 반드시 유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유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치? 수열 AN에서 여러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0이다. 이거 정리잖아. 그치? 차민 명제라고. 요거 증명할 수 있겠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치? 함수 fx가 x는 a에서 그치? 미분 가능하면 그치?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지? 연속이다라는 거 없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성질이잖아. 여러분 요거 유도할 수 있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또 그치? 여러분 만약에 fx가 sin x일 때 그치? f 프라임 x는 코사인 x가 나오지요? 요거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그치? 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녀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라든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사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f'x의 정확한 정의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그치? 연속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이미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자, 한번 물어볼까? 재영아,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돼? 함수값과 그렇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거 보여주면 그게 연속의 정의잖아. 이게 정의야, 약속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보여줘야 되지? 그렇지? 이런 걸 보여줘야겠지. 만약에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극한값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FA가 함수값이지. 그리고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그치? 리미트 H가 만약에 0으로 갈 때 F에 A 플러스 H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이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근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f'a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치? 우리가 원래 f'x 미적분 1에서 자세히 나왔겠지만 f'x의 정의식은 몇 가지냐? 단 한 가지 나온다고. 그게 뭐였지? 리미트 h 보통 델타 x라고 쓰겠죠. 그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 요게 f'x의 정의식이야. 알겠습니까? 이 정의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fx 대신에 이제 sin 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한 번쯤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몫의 미분법, 그치? 고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fx가, 그치? 뭐 u 프라임 u v 더하기 u v 프라임으로 나타나는 걸 각각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들이 안 나오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안 그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해봐야 된다고. 해보고 나서 그러한 그치? 것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확장된 문제들을 푸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답만 찾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 그 과정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 그게 바로 논술인 겁니다. 커다란 그치? 전혀 별개의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2013년도 그치? 성대 기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잠깐 풀어볼까? 자, 일단은 필수 문제가 있겠고 뒤에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말이야 선생님이 만든 거야. 2013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 얘 봐봐. 수능 문제를 이렇게 논술 문제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한번 볼까? 자, 11번 문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그랬네. 제시문 1번 최대 최소의 정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여러분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나왔지. 3페이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볼까? 극대극소의 정의. 미분 가능한 함수 y 컬 fx, f'a는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그치? 1번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이미 알고 있는 정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3이 나온 거야. 그치? 폭이 10cm로 일정한 긴 종이. 아, 왜 오타가 많지? 종이가 있다. 그치? 종이 한 구석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접는다. 그때 이 그림에서는 그치? 여기 AB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 놓았네. 그죠? 논제 1번.
근데 사실은 만약에 수능 문제라면은 이때 삼각형 AB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거나 그치?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수능 문제인데 이게 논술 문제로 나온 다음에 그치? 1번 삼각형 ABO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그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치? 삼각형 ABO의 넓이를 최대가 되는 x의 값들도 구하고 그 다음에 값을 유도하는 그치? 이 풀이 과정,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이 풀이 과정을 좀 논리 정연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리고 이제 민정이 너 같은 경우도 아까 거 어디 있어? 다 지워버렸어? 근데 거기서 쓸 때도 우리 이 제시문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는 거 있잖아. 우리 최대를 찾는 과정 있잖아. 그러니까 써줘. 그 중간에다가 제시문 1에 의해서 그치? 주어진 함수는 뭐 연속 함수이므로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걸 써주고 근거를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분해요? 그렇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여기서도 그치? 우리가 아까 너 그 값을 찾았잖아. 거기서도 이제 제시문 2에 의해서 그치? 재심 2에 의해서만 그렇지. 풀어줘요. 근거를 제시해 주란 말이야. 실제 모범 답안으로 나온 이 회설에는 답안 풀이가 아주 이쁘진 않아. 요거는 좀 막 쓴 케이스인데 여기에 모범 답안을 너무 믿지 말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 답안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써줘. 그 부분을 직접 계산하는 것도 써줘도 상관없어. 그거는. 뭐 계산 X값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5x-25가 양수, 그리고 10-x가 양수. 그것 때문에 그 과정을 써줘도 된다고. 아니 그럼 여기가 그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때 뭐라고 써야 돼요? 저기 제시문 1에 뭐라고 나왔어? 아니 저기 뭐냐 제시문 2에는 주어진 저 fx가 연속함수잖아. 정의역 구간에서 그렇지. 네. 연속함수면 미분 가능할 테니까 미분했을 때를 그렇지. 도함수 값이 어차피 극대나 극소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을 써주면 되겠죠.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수식만 나열하면 안 된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글을 써줘야지. 여기서 네가 응?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잖아. 그러면 네가 계산할 때 ab가 x면은 그리고 oa가 뭐가 되는 거야? 10-x는 네가 쓴 거잖아. 그걸 써줘. 그 말을 안 썼어 네가. 이렇게 oa는 10-x고. F로 잡으면 그렇지. FA 하고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임으로 그다음에 OF가 막 임으로 써줘. 그런 식으로. 따라서 OF는 10-x. 따라서 OA는 5A지 5A. 이런 걸 다 써주셔서 그렇지. 그 삼각형 OAB의 면적은 이제 는 2분의 1 곱하기 OA 곱하기 OB. 근데 네가 OB를 구해줘야 되죠. 요거 이전에 OB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어. 그치? OB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을 써줘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다. 그거는 이미 중등 과정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중등 과정 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써주면 뭐 나쁠 거 없지. 응. 근데 너는 지금 글이 하나도 없어. 네. 너무 불친절하잖아. 그죠? 그런 글들을 좀 써주라고.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그냥 서술형 쓰듯이 쓰는 그렇지. 근데 장황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뭐 조사 같은 것 좀 써주는 거잖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 그러면 훨씬 더 그치? 답안이 깔끔하고 논리 정연해질 거 아니야. 응. 봐줄까? 좀 줘. 좋아. 그치? 넓이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b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지. 그러니까 논제 부분을 주면 써. 논제 이제 1 부분이 어디까지냐 fx까지 구하는 거잖아.
논제 1번이. 네. 근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지. 뭐가 빠졌어? 범위요? 정의역이 빠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이게 성립? 이 x가 무한정 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밑에다 써버렸어.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 fx가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다시 쓰면은 c-x의 루트 5의 x-5 이렇게 나오잖아. 25요? 그럼 요게 양수고 요게 양수여야 되겠죠. 네. 그 x는 그치 5에서 네.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도 글로 써줘야 되겠어.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fx는 양수이다. 따라서 그치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인 범위로 x는 요거 그치 정의역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네. 거기 논제 1번이고 논제 2번은 주어진 함수 fx를 그냥 써도 되겠고 fx를 그치 요 구간에서는 얘가 절대 양수니까 무리함수를 미분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럼 제곱해서 그치? 제곱한 놈을 우리가 다른 함수로 두고 그 함수를 미분해도 되죠. 제곱하면 3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요 구간에서 3차 함수가 요 구간에서 요 놈이 절대 양수니까 3차 함수도 당연히 양수겠고 그 3차 함수가 최대일 때 이 함수도 최대가 되겠지. 이 함수에서 미분을 해도 돼 사실은.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써야 이거 되냐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논제 1번에서 이렇게 써놓고 주어진 함수는 닫힌 구간 여기서 등호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다. 5나 10이어도 0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치? 주어진 함수는 이 구간에서 연속 함수이므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제시문 1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써주고 논제 2번으로 이제 2번으로 넘어갈 때 fx 쭉 써놓고 그치? 주어진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이므로 미분했을 때 쭉 나오고 그치? 제시문 2에 의하여 그죠? f'x가 3분의 20의 자에서 우로 바뀔 때 부호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제시문 2에 의해서는 말만 써주고 제시문 2에 의해서는 말만 써주고 나서 그치? x는 3분의 20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논제 1, 논제 2, 논제 3를 분명하게 좀 구분도 해줘. 큰일 나서 미분을 못하겠어. 너무 좋은데 그거. 마이너스 나는데. fx가? 잘못됐겠지. 어디 있어? fx가 어디 있어? 여기 잘못됐네. 여기 이걸로 계산했어요. 잘못됐잖아. 10-x잖아. 왜 x-10이야? 제곱 그러니까 음수지. x값 이건 맞았어. 증간표. 여기 10까지는 써줘야지. 우리가 구간을 0에서 10으로 잡잖아. 네. 이제 그리고 그렇지. 자 한번 볼까? 그 제시문 1, 2를 전혀 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제시문 1과 2를 한번 말은 언급은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당연한 걸로 쓰는 게 논술이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나서 범위 당연히 써두고 그죠? 요것도 감점 요소야. 제대로 썼어. 그래서 제시문 1에 의하여 그치? 주어진 함수 fx는 구간 5에서 10에서 연속 함수이므로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논제 2로 넘어갈 때는 그치? 그럼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미분해서 쭉 계산했더니 그치? 이렇게 나오고 증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제시문 2에 의해서 그죠? x는 3분의 2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말도 써주고 그 다음에 논제 3에서는 이제 집어넣어서 함수값만 써주면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네. 이제 형식을 알겠어? 네. 거의 대체적으로는 글은 잘 썼어. 그치? 논제 1과 논제 2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을 만약에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사실 인용했단 말이야 네가. 근데 그 말을 언급을 안 해줬잖아. 너무나도 당연한 걸 쓰는 게 논술이야. 자 같이 했어? 응. 아, 싫어. 너 왜 그 제시문 1번에 대한 언급을 안 해놨어? fx가
밑에다가 중간폭이 있어요. 근데 에서 연속인 건 맞는데 그치?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쓰면은 사실은 봐봐 이렇게 돼버리지. 분모가 0인 경우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이라는 거는 위에서만 열린 써주고 구간. 그렇지. 오히려 5,1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진간표도 위양 하나 더 써줘. fx 이렇게. 그렇지. 좋아. 그렇게 쓰면 완벽한 답안이 될 거라고. 잘하네. 좀 봐줄까? 지금 글 좀 썼어? 심플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역을 안 썼잖아, 네가. 정의역이요? 근데 이게 면적이지? 면적이면은 항상 주어진 식이 양수여야 되지. 아 그렇네. 정의역을 빼놓으면 감점 요소야. 그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역시 그 말도 써줘야 되겠어. 그치?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으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 아 그런 걸 다 써줘. 그렇지. 여러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만 쓰지 말고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크게 차이는 없어. 선생님 어떻게 면적이 0입니까? 면적이 0인 경우도 있긴 있지. 그치?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를 쓰거나 아니면 커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볼 때는 제시문 1번을 이용하려면 최대 최소에서는 역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제시문 1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써주고 fx가 요 구간에서 연속 함수니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을 써주고 문제 1번을 마무리 지어야 돼. 문제 2번에서는 다 써놓고 나서 이제 극값이 되는 놈을 찾아야 하는데 제시문 2의 근거를 써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증간표를 그리든 아니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 좀 명확하게 왜 그 지점에서 극대가 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3번은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 처음 접하는 문제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2013년도 10월. 그치? 요거는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근데 찾는 함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문제도 선생님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건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필수 문제 요 11번을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12번도 한번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우선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거기다 그림은 그릴 필요 없고, 그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은 요 도형에 그냥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여기랑 여기 같겠고, 그죠? O, A, B, 그죠? 여기가 X,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11호, 그죠? 우선은 문제 1번은 먼저 써주는 거지, 그치? OA는 그냥 10-X 바로 써줘도 된다. 그 정도는 뭐 원래 문제에서 접었다는 뜻이 있으니까 요거는 굳이 여기 뭐랄까 C라고 할 때 그치? AC랑 AB가 같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굳이 써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이거 OB의 길이는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그죠? 루트 x제곱은 없어지겠고 20x 마이너스 100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그치? 피타고라스라고 써놓으면 돼, 그죠? 우리 수학은 좀 식을 간결하게 쓰는 게 낫잖아. 근데 서술형이긴 하지만 말로 써줘도 되지만 좀 더 간결한 풀이가 더 이쁠 거라고, 그죠? 요게 뭐야? 왜냐하면이랑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요거는 뭐지? 그러면 오잖아, 그치? 이런 표현들을 써주라고. 이거, 그치? 삼각형 OAB의 길이는 이왕이면은 요것도 정확하게 써주는 게 낫겠죠, 그치? OA 길이 곱하기, 그치? OB. 이렇게 써주고 2분의 1에
10-x에 그치? 요놈 20으로 묶을 수도 있잖아. 그쵸? 20에 x-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지? 그치? x의 범위는 곧바로 5에서 10이다. 그치? 여기도 말을 써줘야 되겠죠. 그치? 함수 fx는 삼각형 OAB의 그치? 면적을 나타낸 식으로 그치? 내는 식이므로 그치? fx는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그치? 10-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x-5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치? x는 정의역이 나오겠죠. 그치? 정의역. 굳이 정의역이란 말을 여기다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만 달아놔도 상관없는데 요 놈이 나온 근거는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는 5에서 10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제심은 1이 왜 나왔어? 그치? 최대 최소란 말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놈을 어차피 넓이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논제 2번에다 써줘도 되겠죠. 여기서 논제 1번을 끝내고 문제 2를 보면은 그치? 함수 fx가 다시 2분의 1에 10-x고 그죠? 20에 x-5고 그치? 5에 x 10은 그치? 주어진 구간에서 그치? 연속이므로 그치? 재심은 1에 의해 이런 말을 써줘야 되겠죠. 에 의해 최대 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치? 최소값을 갖는다. 이대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좀 지저분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양수잖아. 그치? 양수면 제곱해서 풀어도 되지 않겠어?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미분해도 되고. 그죠? 따라서 뭐 뭐냐 우리 라지 fx 해설처럼 그치? fx에 그치? 제곱이라 하면 그치? fx가 최대일 때 그치? 라지 fx도 그치? 최대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 안 하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미분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요게 하면은 3차 함수의 미분법이니까 좀 편할 거 아니야. 무리함수 미분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쵸? 요대로 써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줄 할까? 요거 쓰지 말고. 그죠? f'x는 요 미분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의 x 20의 x-5가 나오겠고 그치? 플러스 2분의 1의 10-x의 x 그놈은 2의 루트 20의 x-5분의 x 20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계산을 하면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이놈은 10이 돼버리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이거 마이너스도 모르겠는데 괜찮지? 루트에 2에 20의 x-5로 묶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0의 x-5가 나오겠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10의 10-x 어? 뭐? 앞에서 다 통분한 거는 진짜 뭐래? 그냥 마이너스 통분을 했으면 아 그렇게? 앞에서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아 이거? 네. 그렇지 그치 그러네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냥 2의 루트 그치 20의 x-5고 이러면 얼마 이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0x냐? 플러스 100이고 200이야? 그치 200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때는 x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구간에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치 범위가 이상해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증간표를 구하면 그치 그러면
x의 y, 그러니까 f 프라임 x, fx를 쓰고 어디서? 그치? 5와 여기는 3분의 2지. 3분의 100인가? 3분의 200인가? 3분의 20이지. 10 이렇게 집어넣고 그죠? 이때는 0이 되겠고 이 녀석의 부호만 살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말까지 쓸 필요는 없고 진간표를 실제로 계산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의 부호는 살짝 보면 뭐 이런 놈 아니겠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치? 그때, 그치? 그러면 함수 fx는, 그치? x는 3분의 20에서, 그치? 극대값을 갖는다, 그치? 근데 요 말을 쓰기 전에 뭘 써야 되냐, 그치? 제시문 2에 의하여. 제시문 2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 그치?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했잖아.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그치? 이놈은 극대이다 라고 요 말을 써주면 되겠죠. 요 근거를 써주라고. 이게 논제 2구, 그치? 논제 3은 어떻게 되겠냐, 그치? 따라서 써주면 되겠지. 따라서 f에, 그치? 3분의 20을 집어넣어서 쭉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지? 얼마 나와? 3분의 20 집어넣었더니, 그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나오겠고, 그죠? 20에 3분의 20, 3분의 10, 3분의 5 이렇게 나오나? 그치? 요놈은 5가 나오겠고, 그치? 3분의 5가 나오겠고, 그러면 루트 3분의 10이 나오나? 그래서 이제 9분의 50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먹어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뭐냐면은 우선은 요런 표현들을 좀 친절하게 써줘,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논제 1번에서는 요거 빼먹으면 감점 요소죠. 물론 당연하게 fx는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데 요 부분 감점 요소야. 실제로 요거 안 쓰면 감점이 된다. 그래서 요 놈을 찾아가는 근거도 우리가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제 2에서는 제시문 1에 의한 요런 표현들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요 놈을 그냥 계산해도 되고 사실은, 그치? 어차피 이 주어진 구간에서 얘가 양수인 놈이잖아. 실수 전 구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양수인 놈이라면, 그치? 요 놈을 제곱한 값도 당연히 그 구간에서 최대를 찾아주면 되겠죠. 양수일 때 최대인 놈은 그놈의 제곱도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좀 이 녀석의 미분보다는 선생님 볼 때는 fx를 제곱한 녀석을 새로운 함수 gx라든지, 그치? 라지 fx로 치환해서 그 녀석을 미분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풀었다면은 이 부분은, 그치? 등호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 만약에 제곱을 해서 최대값을 찾을 때는 굳이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3차 함수 형태였을 테니까.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제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 대충 그려도 돼. 대충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그치? 요 놈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그래프만 그려줘도 상관은 없다.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은 진간표를 그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문 2에 의해서, 그치? 이 녀석의 극대를 갖는다. 요 부분 빼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지. 자, 답안을 한번 이렇게 써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 이어들어 갑시다. 저 모범 답안을 한번 필기 좀 해도. 실제로 여기 모범 답안이 있는데 저렇게 친절하진 않거든. 필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너 네가 뭐가 부족한지 알겠어? 네. 그러긴 하지. 그럼 여기서 3차 함수일 때 부분 등호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조건도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놈을 제곱을 해서 3차 함수를 쓴다면은, 그쵸? 사실 그게 0으로 가지 않고 요런 식, 이게 아니고, 그쵸? 요런 식의 함수로 나타날 거거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었던 건 그럴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3차 함수 전체적인 실수에서 봤을 때 미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걸 빼먹어야 되느냐? 글쎄. 교과서에서 빼먹는 걸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경계의 양극값,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양극값이니까, 만약에 요 뒤에는
실제로 3차 전체가 3차 함수 이렇게 되는데 3차 함수의 일부 구간만 잘라놓고 만드는 함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로 새롭게 이쪽은 정의했다면 여기서는 5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에서는 양쪽을 빼주고 연속일 때는 양쪽을 다 넣어주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정리. 한 번쯤은 저 모범 답안을 써서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렇지? 저걸 근거로 이따가 12번을 다시 풀어볼 거야. 자, 다 쉰 거 같아? 응?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 2시 50분에 끝내야지. 그래 S1 반 애들 좀 10분간은 쉬고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자, 계속 이어서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함수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유제 12번을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이쁘게 식을 만들어 보자. 자, 유제 12번을 한번 풀어보자. 얼른 유제 12번. 논술은 네, 이렇게 재주면 돼요? 이런 거 원래? 아, 준다니까. 그럼 더 필요한 사람 얘기해라. fx식 세우는 게 좀 쉽지가 않지. f세타, 그치? 근데 선생님이 보름이나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서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세타 값을 알 때 어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얘가 있어, 그치? 그럼 요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요 길이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요게 2이고 세타면 요 길이 얼마야? 얘분의 애. 네, 그렇지. 얘는 2탄젠트. 얘분의 애는 코사인이지. 얘분의 애는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0컨트. 정확하게 봐니까 얘는 얼마야? 10컨트. 그치?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지? 세타야. 그치? 여기가 이제 10컨트가 나왔어. 우리 이제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해도 되지. 아니면은 요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한 방에 구한 다음에 요 길이를 이용해서 한 방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치? 여기 시컨트 세타면 요 놈은 얼마죠? 세타에 대해서 얘분의 애는 얼마지? 사인. 얘분의 애는 사인이지. 얘분의 애는 코시컨트지. 그러니까 뭐야? 시컨트 세타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가 얘지. 그럼 이제 요만한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얘분의 애는 코사인이지. 얘분의 애는 시컨트. 그러니까 요 놈에다 시컨트 또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 훈련했잖아. 그치? 설명 좀 해줘. 네가 설명 좀 해봐. F세타를 못 찾아. 아, 진짜. 찾았어? 더하기? 넌 나눠서 계산했구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F분의 세타가 0이 되는 값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F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치? 아, 그럼 이렇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F' 세타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다 고쳐봐. 이걸요? 사인하고 사인 다 다 고쳐. 거의 쓰는 게 우리 사인 코사인이잖아. 상제 법칙, 그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을 쓰는 이유가 다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아야지. 2번에서 그치? F세타를 최대로 하는 사인 세타를 물어본 거니까 아, 주어진 식을 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어디 있어? F 세타 어딨냐? 그거야? 좀 너무 복잡한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QR은 두 길이 합으로 QR은 AP의 교로 둔다. AP의 길이 어떻게 표현했어? AP의 길이가 잘못됐잖아. 이 길이가 2잖아 지금. 아, 이구나. 이 처음부터 길이가 잘못됐네. 여기가 2루트 3이잖아. 식이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fx 자체가 다 잘못된 건데.
그리고 자 봐봐 식을 세우는 요령 6일이 구하는 거죠. 그럼 세타면은 그치? 여기 2분의 파이면 상대적으로 여기도 세타라는 거 찾아내는 거 아주 좋았어. 그림 한번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때는 이런 그림 한번 그려주고 여기를 O라고 했으면 O라고 하고 차라리 그냥 AP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편하겠죠. 원래 길이를 2등분은 냈으니까. 보통 중점이 M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O를 써도 상관은 없겠다. 그러면 이게 2면은 요 길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얘분의 얘는 얼마지? 코사인이지. 그러면 요 길이를 알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세타 값을 알고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세타를 알고 요 길이가 2잖아. 그럼 얘분의 얘는 코사인이지. 그럼 얘분의 얘는 시컨트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2 시컨트 세타야. 반이니까 여기는 얼마지? 시컨트 세타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세타잖아.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해도 되죠. 여기가 시컨트니까 얘분의 얘는 사인 세타죠. 얘분의 얘는 코시컨트 세타니까 시컨트 세타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가 얘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되죠. 얘분의 얘는 코사인이지. 얘분의 얘는 시컨트지. 요 놈에다 시컨트를 한번 더 곱해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컨트의 제곱 세타에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다. 그게 F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타의 범위는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세타. 전 P가 BC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그럼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여기일 때는 그치? 요게 2구 2루트 3이니까 요 최대각은 얼마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도 반드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잡아줘야 되겠죠. 그 말도 써주고 그치? 점 P가 C일 때 최대각이 되므로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된 놈을 이 상태로 곧바로 F 세타를 찾아주고 미분해도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특수각이 아니구나라는 뜻이지. 만약에 특수각이라면 세타를 물어봤을 거야.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미분했을 때 1궤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좀 이쁘게 잘 정리해봐. 아니면은 요 놈을 계산하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그죠? 사인분의 1이죠. 요 놈을 1 사인 제곱분의 1 S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사인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를 간단하게 t로 놓으면 저 주전식 ft는 그죠? 1 t의 제곱에 t분의 1이니까 그죠? 3차 함수의 역수구지. 그러고 나서 gt를 이렇게 놔도 되겠죠. gt는 1 t 제곱분의 함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 얘는 양수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될 때 찾아주면 되겠죠. 요놈이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뭐 우리가 0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면적이니까. 그치? 그래서 t는 뭐 0에서 얼마지? 그치? 아까 말했던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부터 그치? 면적이니까 면적은 0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걸 좀 더 이쁘게 찾아낼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t를 찾아주면은 그치? 쭉쭉쭉 일사천리로 끝나겠지.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 좀. 어디에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디에 틀렸는지 잠깐만. 야, 근데 좀 이렇게 하자. 그 삼각함수 선생님이 설명할 때 삼각함수에서 말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세타를 할 때 A, B, C, 그죠? 여기 하나의 각을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각과 변 하나, 얘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A를 알고 세타를 할 때, 그치? 그럼 B랑 C는 어떻게 변해? B는 어떻게 했어? A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치? C는 뭐야? A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제 C를 알 때 A랑 B는 어떻게 표현돼? 그치? A는 어떻게 되죠? C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치? B는 어떻게 되어 있어? C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C가 왜 A, C C가? 여기서? 아니, 잘못했네. 미안해. 그치? 마음이 급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알 때 A랑 C를 구하는 문제. 지금 그랬잖아. 그치? B를 알면 A는 어떻게 되겠어? B 곱하기 시컨트 세타고, 그치? C는 어떻게? B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제
요것만 좀 참고하자. 식을 좀 통일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식이 다양하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요 길이가 이제 2고 요각이 세타라고 했잖아. 그죠? 요 놈의 중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죠? 수직 이등분선이었다 했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자동으로 여기도 뭐가 되죠?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B, 뭐 C, D고 여기가 P고 Q고 R이면 그치? 문제에다가 그치? 이렇게 쓰니 A, P의 중점, 그치? 중점을 M2라 하자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좋겠죠? 하자 써버리면 여기 M이 돼버리겠고 그치? 우리는 요 길이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한 방에 쓸 수도 있잖아.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요 길이를 알고 요 각을 아닌 거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시컨트 세타인데 그놈이 반이니까 AM의 길이는 얼마? 시컨트 세타가 되겠고 다시 또 그치 요 삼각형에서는 그치 요 각에 대해서 요 변을 아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요 놈은 어떻게 되지? 얘분의 A는 사인인데 얘분의 A는 코시컨트니까 그치 얘는 시컨트 세타에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을 봐도 되지. 요 삼각형 그치 얘분의 A는 코사인인데 얘분의 A는 시컨트잖아 그치 그래서 QR의 길이는 얼마? 여기다 시컨트를 또 곱하니까 그치 시컨트 제곱 세타 요렇게 써도 되겠죠. 한 방에 그치? 아 이거 계속 연습시키지 않았어 이미? 그래서 F 세타는 이렇게 놓고 세타의 범위는 뭐 0도 되고 그죠? 3분의 파이 뭐 여기는 들어가 있고 0이 되면 면적이 0이 되니까 0은 빼자. 왜냐면 저 뒤에 미분할 때 걸리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찾아봐. 그러면 저 F 세타를 이제 여기서 F 세타가 여러분 그치? F 세타가 어디 있어? 요 놈인데 우리 문제를 봤더니 2번에서 최소가 되는 사인 세타니까 얘를 사인에 관한 함수로 다 바꿀 수 있잖아. 얘는 그치?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고 그치? 사인분의 1이니까 요 놈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에 그치? 사인분의 1 요 놈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요 놈을 그치? 그 사인 세타를 S라고 치환했을 때 FS는 하고 S는 얼마지? 0에서 그치? 얼마? 2분의 루트 3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요 놈을 그대로 미분하기도 귀찮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치? GS는 1-S의 제곱에 그치? S라 할 때 그치? GS가 최대일 순간 FS는 최소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양수인 구간에서만 발표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최대일 때 요 놈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놈이 최대가 되는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이거 증간표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 3차 함수 미분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빠르게 증간표를 쓰면 그래프가 그치?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요 놈 얼마지? 그치?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루트 3분의 1 우리 0에 어디서 찾는 거야? 그치? 0에서 2분의 루트 3까지니까 그치? 여기 2분의 루트 3 여기 사이 있잖아. 그치?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0에서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은 얘가 나오겠죠. 그치? S를 바로 찾을 거라고. 요 놈을 집어넣어서 F 세타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방향은 그런 거야, 방향. 봐줘? 이럴 땐 그림 한번 그려주는 게 좀 보기도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 있어? 이 두 개로 나눠서 풀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요 통분하면 저렇게 나오겠는데? 저렇게 나오네, 그치? 1-t제곱 곱하기 t분의 그치? t제곱 저렇게 똑같이 나오겠네. 너는 이 상태에서 곱하면 미분했네? 통분 안 하고? 그래 상관없지 뭐. 바로 극소를 찾았네? 이야. 제시문 2에 의해서 제시문 1에 의해서 그치?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제시문 이건 잘못됐잖아. 제시문에서는 연속이고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 그렇게 써줘야지.
그래 맞았다. 잘했네. 야.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훨씬 더. 다시 0. 맞아. 이렇게 그렇죠. 세타의 범위가 전 P가 C까지 갔을 때 최대각입으로 벌어지잖아. 그러면은 각도가 탄젠트 값을 보면은 AB분의 BC의 값은 2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잖아.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되는 지점은 60도잖아. 그래서 사인 60도 값이니까. 여기서는 등호를 넣어줘도 되겠죠. 얘는 빼자. 왜냐면 면적이 0이 돼버리니까. 그죠? 야, 이 정도 방향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너 저렇게 말한 대로 풀었어? 아니요. 저는 그럼. 아 미쳤어. 여기서부터. 그렇지. 3분의 1 수상은 맞았네. 답도 맞았네. 이제 어디서 까야 되는지 보자. 너 피타고라스를 썼어? 겁나 어렵겠네. 상관없다. 근데 여기도 3분의 파이는 등호를 넣어줘야지. 네. 3분의 파이는 제목. 뭐야 이게? 2번에서 구해볼까요? 극소값을? 그런 표현을 쓰지 마. 마음에 안 들어. 당연하죠. 최소값이 진간표는 안 했네. 탄젠트 값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BP기를 구해가지고 사인 세타의 세조값을 구했어요. 그럼 맞긴 맞는데 원래 문제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네가 쓰지는 않았어. 네. 그지? 그럼 감점 요소가 돼. 아 그래요? 왜요? 야 그렇게 되면은 그 논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어떤 학생은 저 뒤에 나온 만약에 수열 문제가 나와. 분수꼴 함수의 수열. 예를 들면 우리 뒤에 봐봐. 바로 필수 문제 15번 있죠. 이런 분수꼴 형태의 수열 우리 저마시고 우리 배우진 않았지. 근데 심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특성 방정식 써서 구해도 돼. 그러면 그 점수를 줄 것 같아?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 제시문에서 제시했던 그 방법을 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간 과정에서 계산이 좀 복잡한 부분을 건너뛰고는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네가 사인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사인 함수로 다. 그렇지. 요거 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잖아. 어디 있어? 요거 다 풀어주면은 사인 어디 있어? 역시 여기서 f 세트 어디 있어? 그래, 요 놈을 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잖아. 얘는 코사인분의 1이고 이놈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잖아. 마찬가지 이거 전개시켜서 보면은 사인에 관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아 진짜요?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근데 3분의 루트 3까지인데 그때 극소가 된다라는 거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때인지 어떻게 알아? 진간표를 그리든 그래프를 그리든, 그치? 그 부분이 좀 부족해, 선생님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주어진 2번에서는 그게 세타에 관한 사인 세타를 물어본 거니까 이왕이면은 f 세타를 사인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 주는 게, 그치? 우리가 2번 문제를 풀기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 그러면은 구간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 세타는 증가 함수니까, 그치? 하나의 변수 t로 치환하면은 t에 관한 3차 함수의 역수꼴이 될 거라고. 그런 과정을 써주는 게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 물론 출제는 내가 했는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맞았는데 이 부분에서 진간표 부분이 좀 미흡하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검사를 안 받아? 지금 연대 2번 풀고 있어. 그래. 다 했으면 뒤에 거 풀고 있어.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식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그 식을 얼마나 간소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
아까 그 문제에서 우리 앞선 문제에서 fx의 최대값이었나? 그걸 볼 때도 그냥 무리함수라기보다도 그놈을 제곱한동을 하는 함수로 놓고 풀면 훨씬 더 미분이 간단해지지. 그런 스킬도 이게 창의성 중에 하나거든. 논술에서 평가하는 주된 관심사가 논리 정연하게 그치? 논증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창의성도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서는 네가 고지고대로 이렇게만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치?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 될 때 물론 최소가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근거가 좀 미약해지잖아. 식이 좀 약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f 세타를 아예 처음부터 사인 세타에 관한 함수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 이 부분 전혀 변형을 안 했지. 그랬다면은 이게 주어진 식에서 그치 이 사인 세타 결국에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일 때 뭐 극소인지 극대인지 확인할 텐데 훨씬 더 찾기가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결여가 된 거야. 요놈도 굳이 찾을 수 있어. 되게 그치 f 프라임 함수를 쭉 봤는데 어딨어? f 프라임 함수가 정확하게 안 보이네 여기서는. 그렇지. 요거 아예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치? 요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3분의 루트 3일 때 그놈이 그치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그렇게 설명해주면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부분이 좀 미약하네, 그치? 진이 좀 볼까? 또 누구 볼까? 정아 볼까? 자꾸 너도 계속 써 버릇하고 그래야 돼. 거기까지 찾았어? 안 썼어요. 최소가 왜 되는지 아니. 최소값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니 이유를 안 썼어요. 그거 써줘야지. 근데 요 함수는 좀 함수가 어려운 것 같아. 앞에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치? 이거 그럼 진검표를 진간표를 그려도 되고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도 되고.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풀까? 풀어도 되겠어? 이 모범 답안이 오늘 나눠주긴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올 때 말이야 여러분들 숙제가 뭐냐면은 오늘 배운 요 논술 문제들 있지. 나름대로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줬잖아. 요거 다시 꼼꼼하게 논술 답안을 채워놓은 게 다음 주까지 숙제가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많이 써봐야 돼. 자, 풀이를 합시다. 쌤이랑 같이. 이제 12번인데 실제로 그림을 한번 거기다가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자, A, B, C, D고 여기는 2루트 3이고 여기는 2고 P가 되겠고 그치? 중점 수직이고 여기가 R이고 Q고 그치? 선생님은 여기를 편의상 M이라고 할게. 그럼 말로 써야 되겠죠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치? 자 풀이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 1이 나오겠죠 그치? 문제 1인데 선분 AP의 그치? 중점을 그치? M이라 하자 이렇게 써.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그치? 이때 그치? AP의 길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되게 했더라 그치? AB분의 AP가 시컨트니까 그치? 여러분 곧바로 이 시컨트 세타라고 써도 채점하는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보니까. 어디? 아까 어떤 거?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곱하기 하고 써줘야 되고. 그건 삼각형의 넓이의 정의였잖아 그거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썼지 여러분들. AP분의 그죠? AB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AP는 뭐 코사인 세타 분의 AB 이렇게 쓰고 2의 시컨트 세타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지? 좋아 훌륭해.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쁜데 그냥 아까 말했던 거 그 정도 써도 채점하는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건 뭐 삼각함수의 원래 6가지 성질이잖아. 6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있단 말이야. 그냥 볼 거라고. 뭐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뭐 고교 과정 충실했구나라고 볼 수 있게 친절하구나라고 그지. 이렇게 써놓고 따라서 그지. 여기다 써놓고 그지. AM은 그지. 시컨트 세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근데 곧바로 선생님이 요걸 먼저 찾았잖아. 그지? 삼각형 ARM에서 그치? 각도 ARM이 그치? 세타 임으로 다시 써주는 거야. 그치? AR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겠죠? 그치? AM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래서 얼마?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써주겠죠. 이 정도의 조사들은 써주라고 안호야. 알겠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치? 삼각형 AQR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써줘야 되겠죠.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본 거냐라는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QR, 그치? QR의 길이는, 그치? AR의 시컨트 세타가 나와서, 그죠? 주어진 식은 시컨트 제곱 세타의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F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의, 그치? 코시컨트 세타가 되겠고, 그치? 세타의 범위는 0에서 3분의 파이다, 그치? 여기다 이제, 왜냐하면, 그치? 점 P가 C일 때, 그치? 세타가 최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요놈을 다시 더 변형을 해주면은, 그쵸? 요놈은 이제 중간 과정은 생략해도 되는데, 코사인, 쌤이 이렇게 쓰잖아, 그치? 따라 쓰지 마, 응?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따라서 F 세타는 요놈은 그죠? S의 1-S 제곱분의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F 세타니까 풀이 과정에서는 그죠? 사인 세타의 1- 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그죠? 여기서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문제 1번이잖아. 끝났지. 여기다가 뭐? 그치? 0에서 세타는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논제 2인데 주어진 함수 사인 함수잖아, 그치? 사인 세타를 t, 그치? t는 0에서 얼마? 2분의 루트 3까지, 그치? 이로 치환하여, 그치? 라 하고 gt는, 그치? t의 1- t 제곱이라 하면, 그치? ft는, 그치? gt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거 우리 뭐지? fx의 최소가 되는 놈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gt가 최대일 때, 그치? ft는 최소이다. 이걸 쓰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냐? 그죠? gt는 계산했더니 t-t의 3승이잖아. g't는 1-3t의 제곱이 되겠고, 그죠? g't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줘도 되겠죠. 뭐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인가? 그치?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죠? 그치? 0에서부터 어디까지지? 2분의 루트 3까지니까, 그치? 요 구간에서 1개 도함수의 부호가,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잖아. 그럼 우리 제시문 안 썼나, 내가? 쌤이? 네. 제시문, 요거는 쓰긴 써야 되는데, 요놈은 좀, 쌤이 요 제시문 1,2는 앞에 문제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최대 최소, 닫힌 구간, 여기 닫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좀 쓰기 애매하네. 만든 거라서 그래, 그치? 그래서 요놈은 제시문, 그치? 2에 의하여, GT는, 그치? t 이퀄 루트 3분의 1에서 최대가 되므로, 그치?
FT, 그치? FT는 그거에서, 그치? 최소를 갖는다, 그치? 나 써놓고, 그치? 그때 사인 세타는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겠어? 분명히 볼 수도 있잖아. 0에 등호가 너무 0 길이잖아요. 0? 길이, 그러니까 사실은 0 집어넣으면은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 무한히 커져 버리겠죠. 무한대가 돼버릴 거 아니야. 요 길이는.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의 중점이니까 쭉 가버리겠지. 안 만나잖아, 얘랑. 무한대가 돼버릴 거라고. 전피는 전피가 아니다. 조건 주어져서. 어디? 전피는 전피가 아니다. 문제 조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있네. 그치? 단수조항으로 있네. 그러면 요 부분도, 그치? 뭐 써줄 필요는 있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그치? 뭐 점 P는, 그치? B가 아니고, 이렇게, 그치? 점 P가 C일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치? 논제 3에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F는 얼마? 3분의 루트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지? 이게 얼마 나오지? 2 루트 3분의 9 얼마 다시, 그치? 루트 3 루트 3이니까, 그치?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그죠? 따라서, 그치? K는 2분의 3 루트 3이 되겠고, 그치? 4K죠. 이 수능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거야. 답은 27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잘 정리해두고 다음 시간에 숙제로 풀어와야 돼. 아, 우리 오늘 다 못 풀겠는데?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안호, 좀 네가 좀 고쳐야 될 게 뭔지 알겠냐? 너무 불친절해, 네 풀이는. 근데 상대방이 어. 누구 다 하고 해서 써야 돼. 누가 그렇더라고. 교수들이라고 감안하지 말고 네 또래 학생이 보고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풀이를 써줘야지. 다 납득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이잖아. 너무 불친절해. 네 풀이랑 실제 해설 문제들 풀이 보면은 거기서는 저런 표현들을 다 써주면서 쓰잖아. 해설처럼. 문제 자체는 어려웠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좀 보라고. 다음 시간에 저거 꼼꼼하게 풀어와야 돼. 응?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잘 보라고. 응? 이것만 푸는 거야. 앞에 것 같이 풀어. 앞에 것도 풀어와야지. 논술 당연히 니들이 다시 써봐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나한테 내야 돼. 응? 논술의 기백? 물론이지. 아, 오늘 만든 문제는 기백은 안 넣었는데 기백도 되게 중요하지. 다음 시간에 기백 나올 거야.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기백이 어려운 게 아니고 논술에서 한 반 정도는 증명이거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래, 논증기하에선 증명 상당히 많이 나와. 우리 내가 지난번에 냈던 거 있지. 평면과 직선의 수직에 관한 정리. 그거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설명해줬지 그때. 평면과 직선의 수직에 관한 정리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거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말로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면서 보도선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리 과정을 내가 보여줬을 거야, 증명을.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논술이야. 어? 네, 이거 숙제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혼자 해줘요. 아, 물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출할 거야,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첨삭을 할 겁니다. 진짜 뭐야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논술 문제만. 이거 다? 논술 문제는 6문제 되잖아. 안 한 것도. 안 한 것도 해야지. 지금 우리 다 할 거야, 지금. 다는 못 할 것 같긴 한데. 논술 문제가 뭐예요? 필수예제 11번부터 16번까지. 다 해봐요.
오늘 답안을 줄 거야. 근데 그 답안이 모범 답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답안 풀이가 좀 이쁘진 않아. 어떻게 여러분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 그제? 그래도 아까 첫 번째 문제보다는 두 번째 문제 풀이에서 조금씩 더 나아졌잖아. 그지? 이렇게 조금씩 가다듬고 논술 그 답안을 좀 이게 터득하는 거야. 훨씬 더 깔끔해지겠지. 야, 요렇게 쓰지 말어. 요거는 선생님이 약식으로 쓴 거야. 여러분이 뭐라 써야 돼?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 F 세타를 어디냐? 그치? 요 RM과 QM으로 나눠서 푸는 학생들도 있지. 그래도 되긴 되지. 그치? 요 놈이 시컨트 세타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분의 얘는 탄젠트니까 요 놈은 얼마야? 시컨트 세타의 코탄젠트 세타 나오겠고, 그죠? 요 놈은 얼마죠? 시컨트 세타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솔직히 보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QR의 길이는, 그치? F 세타는 말이야. 요 두 놈을 더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시컨트 세타의 탄젠트 세타 더하기, 그치?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저 이걸 다 써봐. 요 놈 얼마야? 코사인분의 1이죠. 그럼 뭐였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고, 그치? 사인분의 코사인 아니었냐? 요 정리를 해주면 얼마야? 그치? CS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그치? C의 제곱분의 S분의 1 똑같은 식이 나왔잖아 여기서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고 탄젠트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겠지. 돼. 만약에 문제를 선생님이 좀 급히 만들었는데 F 세타를 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해야 되겠지. 그렇죠? 다음엔 그걸 선생님이 수정해 놔야 되겠다. 자, 여러분 다 정리한 학생은 이제 13번 확률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그럼 너는 이렇게 쓸 거야. 논제인데, 그치? 잘못 올바르게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치고 그 과정을 설명하셨더니 없음 이렇게 할 거냐? 문제를 모르겠는데 뭐가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봐. 구슬 4개를 끼워서 이렇게 목걸이를 염주를 만들었을 때 A형 염주랑 B형 염주 두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A형 염주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게 잘못됐대. 왜 잘못됐냐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근데 실제로 논술 가면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다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풀어야지. 진짜요? 응. 보통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1번은 말 그대로 그냥 거저주는 문제야. 2번은 그래도 논술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3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는 학생은 2번까지 풀어. 3번에서 관건인 거지. 그치? 저 정도 문제라면 3번 정도 될 것 같아. 방금 이 문제. 이거요? 응. 2번, 3번 맞고 1번 틀려. 그래도 합격에 영향은 없겠지. 합격하겠지. 1번 실수라고 생각하겠지. 3번부터 풀면 그러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1번, 2번이 연계돼서 3번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뭐 완벽한 것 같고. 첫 번째 근데 그 6가지가 전체 표본 공간인데 그냥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말로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 그려줘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이제 수학을 다루는 거니까 우리는 그림보다는 그런 그림이나 현상을 수식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아. 흰 구슬을 문자 A, 검은 구슬을 문자 B라고 했을 때
A 2개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구조를 이렇게 말을 전개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선생님 볼 때. 잘했네. 잘했습니다. 가급적 수식을 쓰자고. 수식을 해봤어? 프리 근데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 어디 왜요? 고정되어 있다고 본 거구나. 잘했어. 이거 맞았는데? 어떻게 많이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 네가. 이 각각의 사건들 전체의 경우가 6가지였고 각각의 사건이 선택될 확률이 그지 모두 다 같은 경우로 기대된다라는 말을 써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6가지 중에서 그지 동등한 4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하는 부연 설명만 좀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치? 우리가 이제 그 어차피 원형으로 그려야지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끼우는 거지.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구조잖아. 그치? 그리고 검은 구슬을 뭐 알파벳 A, 흰 구슬을 알파벳 B라고 했을 때, 그치? A 2개와 B 2개를 일렬로 깨었을 때 A형이 되는 구조가 있겠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A 문자 2개랑 B 문자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6가지가 나온다라고 써주고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이 되겠고, 이제 그 중에서 해당 사건은 우리가 이제 A 원형으로 깼을 때 A가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일렬로는 이웃하지 않아도 혹시 원형으로 깼을 때 이웃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AA BB 나오겠고 혹시 A BBA도 있겠고 혹시 그다음에 뭐 BBAA도 있겠고 혹시 BAAB도 있을 거 아니야. 그 4가지를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야, 어디 있어? 모르겠어? 이 확통만 나오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 야, 여러분 오늘 그래도 논술 첫 시간이잖아.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냐? 그지? 당연히 못하겠지. 처음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거를 잘 정리해뒀다가 모범 답안을 베끼지 말고, 그치? 충분히 이해한 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걸로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써와야 돼. 알겠어? 그게 돼야 된다고. 정말로 많이 써본 학생들 논술 시험 잘 본다. 이렇게 볼까? 13번 문제.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제시문이 사실은 그 논제 빼고는 죄다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수학적 확률에 대한 정의를 써놨잖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이야기했지. 그죠? 그놈을 말을 언급을 해줬단 말이야, 위에서.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구슬의 색을 모지 않고 임의로 보지 않고겠지, 그치? 구슬의 색을 보지 않고 임의로 구슬을 배치하. 왜 이렇게 오태가 많지? 내가 쳐서 그래. A형 염주가 만들어진 사건을 A, 이제 B형 염주가 사건은 B라고 할 때, 그치? 우리가 그러면 흰 구슬을 뭐라고 할까, 그치? 흰 구슬을, 그치? 흰 구슬을 뭐 W, 그치? 검은 구슬을, 그치? B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니셜을 따서, 그치? 라 할 때, 그치? 네. 구슬을, 그치? 깨기 전에, 그치? 잠깐만. 구슬을 깨기 전이 아니고, 그치? 염주를 만들기 전에, 그치? 실에 구슬을 깨는, 그치? 모든 경우의 수는, 그치? 흰 구슬, 그치?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두 개를 그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 그치 나열하는 경우의 그치 수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치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WWBB를 그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이므로 4팩, 2팩, 2팩이므로 그치 6가지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걸 그림을 그려줘도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그 6가지를 사실 그림을 그려주긴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랬을 때 WWBB 나오겠고 그 다음에 WBBW도 있겠고 그죠 BWWB도 있겠고 그죠 BBWW도 있겠고 이번엔 BWBW도 있겠고 WBW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쌤이 일부러 이렇게 썼어. 왜 그런 거지? 그런데 얘네들을 염주로 만들었을 때 A형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죠. 원형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웃해 있고 요놈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웃해 있겠고 그치 이렇게 이웃해 있잖아 그치 요게 A형이고 그치 요게 B형이 나오겠죠 그치 뭐라고 해야 되냐 그치 따라서 그죠 그치 염주를 만들었을 때 그치 얻었을 때 그치 A형은 총 4가지이므로 그치? PA는 그죠? 얼마? 6분의 4인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근원 사건을 여기서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서. 써줘. 응? 6가지 그런 사건이 있네요. 어? 6가지가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지. 구슬의 색을 보지 않고 임의로 구슬을 배치할 때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시행이잖아. 좀 더 자세한 풀이는 그러니까 요놈을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 그치? 구슬의 색을 그치? 여기다 쓰는 거야. 그치? 구슬의 색을 보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에서 그치? 에서의 그치? 근원 사건은 그죠? 요 말을 그치?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치? 뭐지? 표본 공간이라고 그치? 에서의 표본 공간은 그치? 그런 아래와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써주고 요 놈을 쭉 써주면 되겠다. 이를 일렬로 나열한 이건데 말로 쓴 거를 이제 요 문자로 바꿔서 그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같다라는 뜻이야. 안 써줬네, 그치? 나열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쓴 거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 놈은 반드시 써줘야 되지. 왜냐면 실제로 나열해서 본 거야. A형 구조가 구슬로 됐을 때 아까 A형으로 되는 놈들이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직접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안 쓰고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반드시 저 부분은 써줘야 됩니다. 안우, 저거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야 돼. 예. 응? 다음 수업 끝. 여러분 그 유제 14번, 15번, 16번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요거 더 나머지 풀어보도록 해. 답안을 나눠줄 테니까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14번, 15번, 16번을 한번 선생님이 검토를 했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이 부분 설명을 하고 2강을 하도록 하겠다. 2강은 다음 시간에 증명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답안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여기 답안이 아주 친절하지가 않아. 어? 논술의 범위는 여러분 고교과정 전체가 된다고. 우리가 수능 출제 범위는 미적투 뭐 확통 기백이지. 그럼 논술에서의 출제 범위는 수 원, 투랑 미적 원 다 들어가. 알겠습니까? 문과도 보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